이번 강은요, 2016년 5월 8일 시행됐던 문제, 바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건설 시공학인데요. 건설 시공학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철골조와 목조 건축에서는요, 지붕 대들보를 올릴 때 행하는 의식이라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는 최상식 거푸집 혹은 철근 배근식 또는 콘크리트 탓을 한 후에 행하는 식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상향식 한다 그래서 대들보 올릴 때 그래서 상향식이 답이죠. 그러면 착공식은 우리가 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처음에 행하는 의식이죠. 정초식은 뭐냐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돌 하나 딱 박아가지고 매달 며칠 준공, 그 시공자 누구, 건축주 누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준공식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향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건설안전기사 공부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괜찮은 건물, 타워 빌딩을 하나 지어서 바로 정초식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향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상향식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요, 42번을 보면 42번은 뭐냐 그랬더니 다음 중 사운딩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운딩 시험 방법은요, 사실 로드의 선단에 포인트를 회전시키면서 압입하거나 원출콘을 정적으로 압입하여 흙의 경도나 다짐 상태를 시험하는 방법이 우리 사운딩이잖아요. 그죠? 사운딩에는 표준 간입 시험도 적용되고 공내 제하 시험 이런 시험 자체가 없죠. 답은 2번이네요. 공 간입 시험, 콩 간입 시험, 배인 전단 시험 등이 있고요. 좀 더 보면 표준 간입 시험, 배인 테스트, 스웨덴식 사운딩, 네덜란드식 간입 시험, 콩 간입 시험 등이 바로 사운딩 테스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은 공사관리동 밸류예요. 가치공학이죠. 가치 향상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공사관리 기법처럼 가치 있게 하자. 저도 강의를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한 합격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가 되겠죠. 첫째 보니까요, 가치공학은 기능은 올리고 비용은 늘려. 그렇죠. 좋은 점은 계속 부과시키고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키자. 이런 제품이 최고가 소비자 좋아하겠죠. 둘째요, 기능은 많이 늘리고 기능 늘리면 벌써 틀렸어. 비용은 조금 늘린다. 틀렸죠. 반드시 우수한 기능이 돼야 돼. 기능은 많이 올리고 비용은 약간 올린다. 이것도 괜찮아요. 넷째, 기능을 일정하게 하고 비용은 늘린다. 그래서 1, 3, 4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2번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자 양을 줄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질도 높여야 되고 양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비용은 다운시. 그래서 우리 공장 자동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4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4번은 무슨 얘기냐 하면 4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철제선 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면 피아노선, 원형 철근, 이형 철근. 메탈라스는 뭐예요? 바닥대죠. 바로 메탈라스는 이 바닥을 당겨서 콘크리트 칠 때 바닥이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메탈라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메탈라스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45번은요, 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인도시 검사 및 인도시인데 특기 시방서에는요, 인도시 검사라든지 인도시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각 부위를 시공 방법이라든지 사용 재료의 품질인데요. 조금 더 해설로서 보겠습니다. 각 부위를 사용 재료 품질을 표시하고요. 이거는 4-14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 들어있는 것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46번입니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로 콘크리트 탓을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여러분 고층 건물에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찜통에 메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고압으로 피스톤으로 뿜어서 올리는 방식이죠. 바로 피스톤으로 압송하죠.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재 4-59 3의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47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공사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실비와 실비의 미리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수로서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뭐야? 실비 정산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문제의 답이 있어요. 공사의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실비래요. 그러면 실비라는 말을 다 들어가요. 이렇게. 요거는 안 돼 벌써.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비율이 있잖아요. 그럼 비율을 끼워 맞춰. 그럼 어디야? 2, 3, 4는 안 돼.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이라는 것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시기라든지 실비에 따라 미리 계약된 비율이 들어가야 돼요. 곱한 금액을 보수로서 시공자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13쪽에요.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서 역시 적중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48번을 보면요. 벽과 바닥과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이 그걸 일체용 거푸진과 슬래브를 거푸진 일체로 제작하여 한 번에 설치하고자 하고 해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뭐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터널폼이라 이러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폼에 대해서요. 조금 더 설명해 놓으면 터널폼은요. 트윈셀 방식과 모노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터널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백체형 거푸집과 바닥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격 날개 참고 그림으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49번입니다. 흑마기벽에 사용된 계측 장비의 연결이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여기 보면요. 우선 두부 변형이나 치마는 트레싱을 한다는데요. 두부 변형이나 치마는 트레싱을 하는 것이 아니죠. 측압이라든지 수동 토합은 역시 뭐 하냐 하면 토합 측정은 뭐 해요? 바로 이거는 토합계로 해야 되는데 변형계로 하는 게 틀렸어요. 응력이라는 것은요. 뭐 하냐 하면 기울기 측정을 하는 게 기울기 측정이 하는 게 경사기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간부의 변형이라든지 여기 하는 것이 우리 레벨이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뭐 하냐 하면 다 맞는 거. 이 측압이 다 틀렸어요. 틀렸고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두부 변형이라는 이 말이 하는데 두부 변형이라든지 치마됐다 그러거든. 이걸 가지고 트레실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지표면 치마에 주로 측정하는 것을 레벨 앤 스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치마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트레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굳이 여기 하나 찾는다면 답은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문제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에게 조금 더 한다면요. 두부 변형의 치마 여기 봐요. 건물의 이동을 측정할 때도 어떻게 트레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진 않다. 두부 변형이라든지 치마, 건물 이동 측정도 트레싱으로 한다. 그래서 굳이 찾는다면 1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에는요. 집안 방법 중 보링에 관한 설명이에요. 보링에는요. 옳지 않는 겁니다. 보링은 지질이나 지층의 상태를 비교적 깊은 곳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격식 보링은요. 토사를 분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회전식 보링은 불교관 시료 채취라든지 암석 채취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수세식 보링은 30m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세식 보링은 30m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를 좀 자세히 보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수세식 보링은요. 30까지 연질에는 주로 쓰이나 사실 경질 지방에는 사실 불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충격식보다는 회전식이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충격식 보링은 토사를 분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데 실제 뭐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충격식이 아니고 회전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충격식도 거의 맞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쓰는 것은 회전식 볼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빨리 읽으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도 꼭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회전식 보링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합판 거푸집을 적용할 때 사용되면 측압력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거푸집 간의 간격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세퍼레이트라 그러죠. 세퍼레이트. 세퍼레이트는 굳이 우리 말로 한다면 뭐요? 나온 경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답은 경리제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이런 것은 클론밴드가 대표. 이거는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세퍼레이트는 간격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모양을 다 그림으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은요. 토량 66,000m의 삼성을 8톤으로 트럭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트럭 대수는 건데 단 트럭은 8톤 한 대의 적재량은 6m 삼성이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바로 8톤이라 그러는데 이게 5톤이에요. 오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토량을 계산할 때는 그 트럭 대수를 몇 대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6만 m의 삼성을 적재량이 6m 삼성이니까 6으로 나누면 약 1000대의 토량이 필요한데 1000대인데 트럭 대수로 몇 톤으로 자냐가 5톤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000을 하면 약 2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도 아마도 8로 되어 있어요. 5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53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봤더니 53번은 지하 연속벽이에요. 지하 연속벽을 가지고 우리는 슬롤웨이 공법이라 이렇게 하죠. 슬롤웨이 공법을 지하 연속 공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도심지 공사의 탑다운 공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슬롤웨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단면 강석이 높고 차수성도 상당히 뛰어난 방법이죠. 벽 두께를 자유로이 설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 지하 연속분 벽 두께를 자유롭게 설계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3번입니다. 공사비를 비교적 높고 공기가 분리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슬롤웨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슬롤웨이 공법에 상당한 설명을 많이 했고요. 우리 여러분도 복습할 때는 꼭 4-32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을 봐야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철골 공사 중에서요. 고력 볼트라고 그랬어요. 고력 볼트.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고력 볼트는요. 인장 강도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고력 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력 볼트 1개, 너트 1개 및 와셔 2개로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접합 방식의 종류는 마찰 접합, 지압 접합, 인장 접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의 증지름은요. 분류는 D로 하지 않고 볼트는 어떻게 M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조임은요. 토크관리법과 너트 회전법에 따르고 호칭은 반드시 M16, M20, M24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을 보겠습니다. 55번입니다. 강말뚱, 금속으로 된 말뚝이죠. 이 말뚝은 H형광 강간 말뚝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겁니다. 강말뚝이니까 나무 말뚝, 기타 말뚝에 비해서는 상당히 깊은 지직층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흰 강성이 크고 수평 하중과 충격력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고요. 여기 또 답이 벌써 보이죠. 뭐예요? 부식성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자는데 이 철은요. 반드시 우리는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Fe3O2가 되죠.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가장 문제가 금속은 부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답은 3번입니다. 재질이 균일하고 절단과 이음도 쉬운 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강말뚝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점이 재료비가 비싸고 부식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5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번은요. 레드믹스 콘크리트 중 레드믹스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에서 어느 정도 비빈 것을 트럭 믹서에 실어 운반하는 걸 완전히 비벼 만드는 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알아둘게요. 스링크 믹스트를 보면 고정 믹서에 어느 정도 비빈 것을 운반 도중 완전히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돌리면서 비비는 방법. 이걸 가지고 스링크 믹스트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56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철골공사예요.
철골 공사할 때 관계없는 우리는 가위 대리기 있죠. 또 삼각 대리기 하죠. 이런 거. 고력 볼트 필요하죠. 맞댐 용접하는데 철골 공사와 관계없는 것은 용접할 때도 쓰입니다. 레머는 뭐예요? 바로 다집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 철골 공사와 관계없는 것은 다짐 기계인 레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5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뿐 아니고 6과목인 6-35 합격 예체 6과목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교재는 6과목이지만 실제 뭡니까? 5번째 건설 안전기술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58번입니다. 보일링이나 부풀어 오르는 방지하기 위한 대처를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보일링은 우리는 어떤 집안에 나타나죠? 바로 사질 집안에서 나오죠. 그럼 보일링 대책이 잘못된 것은 이런 뜻이죠. 첫째, 흑마기 배가 타입 깊이를 당연히 어떻게 늘려야 돼요. 흑마기 외부의 집안면을 진동으로 가압을 합니다. 웰포인트 공포로 지하수를 낮추고 약액 주입 등으로 굴착 지면을 치수하거나 차수하는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흑마기 외부의 집안면을 진동 가압한다는데 사실 이게 외부가 아니고 내부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58번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8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히빙 방지 대책과 반드시 보일링 알아두는데 여기 1강 외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철근의 이음 방법 중 용접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크 용접, 브러쉬 용접, 가스 용접하죠. 캐드 웰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슬리브 조인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슬리브를 끼우고 철과 스러브 사이 공간에 발파제라든지 캐드 웰드 금속분으로 발파시켜 용융으로 접함하는 거지 이음 방법 중에서 용접 이음에는 우리 캐드 웰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60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거푸짐 존치 기간이 가장 길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2016년 3월 6일 날 또 그대로 나왔죠. 보여피라든지 기둥, 외벽 다 필요 어디 바닥판 밑입니다. 그래서 슬라브라든지 보호 및 바닥판 밑은 최소 얼마에 유지해야 되냐 하면 우리 여기서 알아두면 기존 강도의 3분의 2 또는 14메가파스칼 또는 완전 120kg죠. 100%가 완전히 됐을 때죠. 그 답은 그래서 바닥 또는 판 밑, 보밑 바닥판이 뭐예요? 슬래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6년 5월 8일 세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 재료에서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